좋아요, 구독.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매일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괜찮았죠.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는 한국항공우주, 펀더멘탈로 SBS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제 저희가 센티멘탈 코너에서 한화 시스템 말씀드렸죠. 한화 시스템 어제도 주가가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금방도 말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한화 시스템 상당히 강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방산주 하면 한화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어제 6% 정도 이렇게 올랐죠.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녹색으로 보시면은 작년도에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주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폴란드에 이제 드디어 인도가 돼가지고 매출 인식이 4분기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24년도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 수출을 논의하는 국가가 지금 벌써 3개 이상 국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신규 수주가 한 5조에서 6조 정도 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방산주 중에서 이제는 최선호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어제 주가 그 리포트에 좀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이렇게 갭이 많이 떨어져 있던 거를 좀 메꿔 보려고 힘을 좀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어제 여기 이 회사가 내놓은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한 감도 있었죠. 물론 타이밍이 좋았죠. 다른 방산주들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도 많이 튀었습니다. 뭘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이 리포트를 좀 좋게 받아들였느냐 이런 얘기일 때 제가 한자로 써놨습니다만 호실적입니다. 호실적.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게 반갑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실적이 좋은 얘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실적 플러스 수주 얘기겠죠. 그래서 4분기에는 폴란드 향으로 FA50 8대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성이 괜찮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고 신규 수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4년에는 5조에서 6조 정도 신규 수주가 올 거고 그래서 이 회사는 방산주 최선호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갔기 때문에 어제 또 주가가 아주 가볍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어제 많이 샀죠. 자,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것만 제가 좀 골라왔어요. 그래서 FA50 자녀분이 있는데 25년도 이후에 이렇게 인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25년도에는 또 말레이시아 지금 이제 수주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뭐 폴란드향 것도 나오고 말레이시아향 것도 나오고 같이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이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초도 양산 물량 규모가 뭐 40대로 가냐 몇 대로 가냐 이게 확정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전체 규모는 120대 정도로 큰 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사실은 수주라는 게 분기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분기 지나가면은 그 다음 분기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은 한국항공우주가 다 전담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수 국가하고 해외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3개 이상 나라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리용 같은 것도 회전익 이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시아 이런 쪽으로도 또 추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헬기 쪽도 지금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가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어제 한번 뽑았죠. 이렇게 한번 뽑았고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양봉이 아주 강건하게 이렇게 뻗고 올라갔는데 어제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어제만 산 게 아니고 벌써 사흘 연속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한화 시스템 같은 것도 매수를 했죠. 그런데 이 회사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실까요? 장고율이 공매도 장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7%.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평균이 0.4%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1.4%, 1.7%면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2달 동안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1.7%는 높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거꾸로
숏 커버가 상당히 쏠릴 수 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숏 쳐놓은 사람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걸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쳐졌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재미를 좀 보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격히 이 손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숏 커버, 그러니까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봐야죠. 중상단 정도에 와 있죠. 그래서 싼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싼 회사는 아닌데 조금 최근에 모멘텀이 좀 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PER 볼까요? 금년 포워드 PER이 22.9배입니다. 어제도 제가 한화시스템 말씀드렸는데 또 올랐죠. 또 여기도 6% 이상 올라가지고 27.7배까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제가 보셔라 이제 했던 한화시스템인데 이제는 뭐 한화시스템 주가 매력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슬금슬금 파셔도 좋을 가격에 드디어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죠. 목표 주가 상승 여력이 한화시스템이 이제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쪽에서 항공우주 28%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주식으로 오늘은 항공우주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최근에 좀 시끄러운 그룹이 있습니다. 태영건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죠. 관련해서 저는 SBS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차트입니다. 제가 제목을 태영건설하고 SBS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파란 줄이 태영건설이에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관련해 가지고 뭐 대주주들이 사재 출연을 한 해 만에 뭐 SBS 지분을 파내 만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보실래요? 자, 태영건설 주가는 그 이슈로 상당히 진폭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바닥에서도 3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죠. 뭐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산업은행 행장이 뭐 이거 좀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SBS 주가 한번 보실까요? 태영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SBS 주가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펀더멘탈한 것만 먼저 보시자고요. 안정적인 콘텐츠 수요라는데 SBS는 뭐 누구를 국민을 물어봐도 다 아는 그 3대 방송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방송국적인 입장에서 포지셔닝은 상당히 강건하다 이런 얘기고 3분기 매출 별로 안 좋습니다. 매출은 뭐 3.6%. 광고 쪽이 경기가 현찮으니까 광고 수익은 별로 안 좋아요. 사업 수익 쪽에서 들어오는데 사업 수익은 한다고 해도 이쪽에 또 돈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 빠질 정도로 지금 그 하여튼 이익단에서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콘텐츠 수요 쪽은 좋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계속 나가고 있고 특히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의 장기 공급 계획을 연간 3편 플러스 알파 오리지널 1편 정도를 추가해가지고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좀 안정돼 있고 이 SBS의 캐파로 봤을 때 연간 10편에서 12편까지는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콘텐츠 수요가 있으면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광고 쪽이 아무래도 좀 문제죠. 내년도도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OTT나 다른 쪽으로 계속 뺏기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DS투자증권입니다. 건강함의 성장성을 더하다. 제목이 조금 추상적인데 광고 부진은 좀 안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콘텐츠 쪽은 괜찮다 이런 얘기고 특히 24년은 이런 게 있죠. 광고 패키지 단가가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스포츠 이벤트가 있죠. 파리 올림픽이 이제 여름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런 걸 열리면 해외 중계권 재판매도 있고 또 디즈니 관련돼서 해외 판권 이런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 수익은 여전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년은 우호적인 사업 환경에 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차트 아까 보시다시피 조금 올라왔다고 했죠. 근데 기관들은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아무래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파는 거고 외국인들은 이런 회사는 지분율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은 살 수가 없죠. 법적으로 방송법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이제 동향만 보는 건데 기관은 매도를 최근에 하고 있다. 그러나 이걸 하나 보실까요? YTN 사례입니다. 이 박스를 제가 2개 노란 박스를 해놨는데 이거 한번 쭉쭉 뻗었었죠. 이쪽도 한번 쭉쭉 뻗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랬죠? YTN을 매각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누가 산다고 하더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SBS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 뭐 SBS 지분을 파니 마니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SBS 펀더멘털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역사적 밸류 밴드 봤을 때 상당히 낮게 있죠. 이런 잠재적인 M&A 가능성이 있는데도 밸류 하단에 상당히 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PBR로 봤을 때도 몸값이 1배가 안 됩니다. 몸값이 1배가 돼야지 제 가격이거든요. 근데 0.6배.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광고가 내려가다 보니까 0.6배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SBS 목표 주가 보니까 19%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국 항공우주, 펀더멘탈로 SBS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